지뢰 전에 이대희 정책실장이 아까 그분입니까? 정책실장. 네. 그다음에 소상공인 진흥공단 부이사장도 오셨어요? 네. 그거 잘 보시고 또 상임이사도 오셨어요? 예. 네. 네,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. 화면 좀 하십시오. 우리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사장님, 지금 한 25개월 동안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63조 7천억을 이렇게 한번 9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죠. 응? 맞아요? 네, 맞습니다. 네, 넘겨보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년간을 이렇게 내다보면 지금 부채가 636조에서 960조까지 올라가요. 그 다음에 이 부채지는 차주수를 보니까 180만에서 297만, 116만이 올라갑니다.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. 그 다음 장 보세요. 그런데 이렇게 돈을 63조를 지원하고 9차에 걸쳐 지원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5지급이 돼가지고 114억을 이렇게 지원한 거를 이렇게 다시 돌려받아야 된단 말이에요.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이 5지급 건수가 막 만 건이 넘어요. 그래서 재산정에서 또 161억. 이게 소상공인 진흥공단 운영하는 게 이게 과연 이러한 정확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5지급이 나온단 말이에요. 맞죠? 이제 자료를 보고 했으니까. 네. 예. 그 다음 장 보세요. 근데 또 소상공인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이것도 도저히 어떻게 소상공인의 여론조사,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. 제가 보기에는. 자, 그 다음 장 보세요.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하는 게 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9조에 의해서 하는데 원래 이게는 법적 근거가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.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지원을 하면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여신 전문 금융기관 모두가 다 그 법에 따라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이 돼 있거든요. 근데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그런 법적 근거가 안 돼 있고 아까 실태조사 같은 걸로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오작동이 일어나고 오지급이 일어나죠. 자,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런데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소상공인 중소 자영업자가 지금 현재 24%입니다. 프랑스나 일본, 독일은 반밖에 안 돼요. KDI의 적정 기준 14%라고 하면 한 400만 명이면 우리나라에 적정한데 지금 한 680만 명, 280만 명이 더 많아요. 이거를 관리하는 게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란 말이죠. 맞죠?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런데 소상공인 수는 한 10년, 8년 동안에 300만에서 680만까지 올라가고 또 공단 민원은 또 549건에서 불과 3년 만에 10,000건을 올라가요. 네? 과연 이렇게 소상공인에 관한 이런 민원이랄지 이게 행정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 보세요. 그러니까 지금 900명밖에 안 되는데 90명이 그만둬요. 그만두는데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처우불만, 불만 때문에 그만둬요. 아니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얼마나 그 취업하는데 수십 대 일을 뚫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만둔단 말이에요. 이렇게 그만두는데 그 다음 장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. 보세요. 지금 저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님 거기가 그렇게 많이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.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진흥공단이 평균 연봉이 8,200만 원인데 소상공인은 4,800만 원이에요. 그 밑에 지원 대상을 한번 보세요. 중소기업은 44만 개에 직원 1인당 301개. 그런데 소상공인은 7,400개. 이게 해먹을 수 있겠어요? 해먹을 좀 말이 좀 지나칩니다. 에? 이게 할 수 있겠냐고 이게. 에?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해갖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고. 에? 그렇지 않겠어요? 우리 이사장님 왜 내가 정책실장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냐면 이거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하고 이 예산 올라야 합니다. 제대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나머지 68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
거기하고 연결해서 모든 민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. 우리 저 소상공인 이사장님. 네. 뭐 정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으니까 이 답변 꼭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.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. 정말로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나 처우를 볼 때 공직생활한 저희들이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보다 훨씬 못합니다. 그러고 공사공단이 대개가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규모에서 사업도 없는 또 임대학 30년 된 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흔치 않다고 보고요. 직원들이 되게 30대입니다. 젊은 여직원들인데 어떠한 복지시설도 그 안에 없습니다. 하다못해 저기지만 화장실도 1m짜리 통로에 한 2, 3m 들어가는 길에 여자 화장실 거쳐서 남자 화장실 가게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고 어린이집은 고사하고 휴게실조차도 없는 사장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많이들 격려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. 이제는 그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에 보수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. 하다못해 근무 여건은 좀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사장이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보수도 해결해야 돼요. 예,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.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박영수 의원도 걱정하시고 하셨는데 원도심 활성화의 개념은 소상공인 직원 400명이 점심먹는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책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근데 대전시 산하기관도 이미 그 옆에서 유성으로 옮겼고 대전시는 10년 동안 그 지역 일대에 원도심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라고 가시적인 정책을 쓴 경우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아울러서 시는 한 450억을 들여서 그 인근에 건물을 샀습니다.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원도심의 예정과 활성화시키려면 정책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다 가고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남았고 그러면서 같은 시내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정적인 의혹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그 주변에 상인들도 계십니다. 물론 주장하는 바가 너무 무시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직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이것조차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사장으로서의 책무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비용 문제는 지혜를 모아 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기관은 30년 된 민간 건물입니다. 더 이 사람은 그 임대업자는 주하겠죠. 저희가 옮기는 것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. 건물도 1년이 돼서 비용도 거치 비싸지 않으면서 훨씬 쾌적한 환경입니다. 대전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. 예, 이사장님 그런 상황에도 마무리해 주시기 불구하고 바랍니다. 답변이 너무 좀 길어지고 네,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얘기가 주장하면 안 됩니다.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하게 이 공단의 사업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. 저희가 만약에 떠난다면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할 겁니다. 말 후련하게 했으니까 감사합니다. 행동과 실천을 옮기는 감사합니다. 예, 정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이상으로 주질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. 보충 질의를 조금 더 하다가 중간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보충 질의 순서입니다. 질의 시간은 안내해드린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질의 순서는 보충 질의 첫 번째로 이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